SQL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예요. 마지막에 L이 랭귀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뭐의 약자냐면 structured 그러면 구조화된 구조적인 이런 뜻이고 query query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질문치리 랭귀지는 언어 그래서 구조화된 쿼리 언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게 바로 SQL입니다. 그리고 이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DB 보통 우리가 줄여서 RDB라고 해요. RDB 관계형 DB, RDB RDB 그럼 관계형 DB를 얘기하는구나. Relational DB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조작하기 위한 언어가 뭐다? 바로 SQL 이렇게 아셔야 돼요. SQL 근데 얘는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한 번씩 나와요. 비절차적인 언어입니다.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요. SBS 머릿속에 쏙쏙 그렇게 넣었어요.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 비절차적, SB 이렇게, SBS 이렇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걸 갖다가 안 써줘도 돼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얘기해 주면 돼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이런 것도 기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라는 거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굳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 방법,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라, 방법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기술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비절차적인 언어가 뭔지 시험 문제 나지는 않고요. SQL이 비절차적이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SBS 그렇게 머릿속에 SB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게 혼돈 오기 쉽거든요. 시험장에서는 SQL이 절차적인 건가? 스트럭처드 구조화된 그러면 절차적인 거지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SBS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 SQL 명령어의 종류 첫 번째로 이제 DDL인데요. 우리가 데이터 정의 언어라고 이미 배웠는데 가운데 있는 D는 definition 정의를 뜻한다라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 맨 마지막에 L은 랭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의해 주는 언어 정의 언어 DDL 종류가 뭐가 있냐면 CREATE create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만들다. 그래서 create는 테이블을 생성해주는 명령어예요. 생성, 만들다, create. 그 다음에 테이블을 변경해주는 명령어가 alter예요. alter, ALTR, alter, 편한 대로. 테이블 변경해도 잘 alter? 잘 알겠냐 그거죠. alter.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갖다가 삭제하는 명령어 drop이에요. drop.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create, alter, drop. 테이블 생성, 변경, 삭제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셔야 되고 얘네들은 DDL이다라는 것도 신경 쓰셔야 돼요. DDL 정의해주는 언어 definition 그 다음에 이번에는 DML manipulation 조작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 언어인데 어떻게 조작하는 거냐 select 검색 select가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검색 얘네들은 선택하라 그냥 검색하라 그 다음에 insert 삽입 그 다음에 update 갱신 새롭게 고치는 거 그 다음에 delete 삭제 얘네들이 바로 DML 조작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CL 가운데 있는 C는 컨트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제어 언어를 뜻하는 거고 GRANT 그랜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권한을 주고 나서 다시 뺏는 거, 해지하는 거, 리보크 한다 그래요. 리보크. 그 다음에 갱신을 확정시키는 거, 커밋. 그 다음에 다시 갱신을 취소시키는 거,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롤백 한다 그래요. 롤백. 갱신 취소. 그래서 그랜트라든가 리보크, 커밋, 롤백 얘네들은 DCL 데이터 제어 언어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의 언어, 조작 언어, 제어 언어. 그래서 정조제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정의어, 조작 언어, 제어 언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SQL의 명령의 종류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SQL 보기인데 액세스에서 SQL 보는 방법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은 명함관리 테이블이고요. 이 명함관리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일련번호,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만 가져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는 필드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자인 보기가 있고 SQL 보기가 있고 데이터 시트 보기인데 현재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거든요.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누르면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디자인 창에서 명함관리 테이블의 일련번호, 명함관리 테이블의 성명, 명함관리 테이블의 회사명, 명함관리 테이블의 전화번호 이렇게 이제 표시가 체크되어 있고 갖고 온 거잖아요. SQL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배운 우리 select 검색하라 라는 거고, 명함관리 테이블 점 일련번호, 그 다음에 쉼표 콤마, 명함관리 테이블 점 성명, 명함관리 테이블 점 회사명, 명함관리 테이블 점 전화번호, 얘네들을 갖다가 select 명령에 의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from, from이라는 거는 뭐냐면 몸으로부터, 그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테이블은 명함관리 테이블, 여기에서부터 쿼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from 명함관리 테이블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SQL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SQL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다이렉트로 명령어를 써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SQL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중에서 SQL 보기를 누르게 되면 SQL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쿼리 디자인 탭에서 결과 그룹에 오게 되면 보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 SQL 보기, 디자인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SQL 보기를 누르게 되면 SQL이 보여진다 라는 거죠. create 테이블, create가 만들다, 생성하다, 그러니까 create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간단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 create 테이블, 영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것뿐이에요. create 테이블 그래 놓고 이제 고객 그러면은 고객이라는 테이블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됐네요. 그리고 그럼 고객이라는 테이블에는 이제 필드들이 뭐가 들어가냐 그거죠. 첫 번째로 고객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객 이름, 그 아이디에 따른 고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락 번호,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 테이블 안에는 고객 아이디, 고객명, 연락번호 이렇게 3개의 필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객 아이디는 캐릭터 20개, CHAR 캐릭터, CHARACTR 캐릭터의 약자인데 문자 20자리 주겠다.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 not 안 된다, 널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입력하라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입력, not, 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 not, 널 반드시 값이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됐네요. 고객 아이디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20자리. 고객 이름도 마찬가지네요. 20자리 주면서 not, 널 이름도 반드시. 당연히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명은 당연히 not, 널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연락번호는요. 얘는 그냥 12자리 주는데 not, 널이 아니네요. 그래 놓고 프라이머리 키 고객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 뭐예요? 기본 키다. PK다라는 거죠. PK.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서의 기본 키는 바로 고객 아이디예요. 결론적으로
고객 아이디만 알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객명하고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고객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프라이머리 키니까 우리가 기본 키 같은 경우는 중복되어서도 안 되고 비어 있어도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not null이 된 거예요. 이게 고객 테이블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놓고 create 테이블 그래놓고 무슨 테이블을 만들어요? 계좌 테이블을 만듭니다. 계좌 테이블은요. 계좌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계좌 번호도 마찬가지로 10자리 주는데 not null 얘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 번호가 비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객 아이디가 나와요. 이 고객 아이디는 여기 있잖아요. 캐릭터 20자리 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not null이에요. 그래놓고 잔액 얼마 남았냐 그래놓고 인티저 INTGR 인티저 그러면 정수잖아요. 정수. 그리고 디폴트 기본적으로 0이라고 찍어놔라. 돈이 입금이 안 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인티저로 그냥 0이라고 찍어놔라. 그게 잔액 필드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인티저라는 게 정수형, 소유점이 없는 게 정수잖아요. 그 변수를 선언하는 명령어가 인티저고 디폴트 기본값으로 뭘 지정해라? 0. 잔액 0이라고 찍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좌 테이블에서의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계좌 번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계좌 번호 같은 경우도 not null 그 다음에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계좌 테이블에서의 프라이머리 키는 계좌 번호예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폴링 키, 외래 키,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레퍼런시스 참조하다. 뭘 참조해요? 고객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예요. 이 고객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왜? 고객 아이디를 가지고 이 고객 아이디가 고객명, 연락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로 가서 참조하는 거예요. 레퍼런스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고객 아이디는 뭐가 된다? 외래키가 된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 고객 아이디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단 고객과 계좌 간의 관계는 1대 M이다. 이 뜻이에요. 바로. 고객 한 명이 M, 계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 고객 테이블에서 여기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요 예를 보여주고 이 설명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맞다 틀리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갈까요?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 번호는 아까 뭐였었어요? 프라이머리 키였잖아요. not null. 기억나세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죠. not null이니까. 게다가 또 하나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 아까 연락번호는 not null 아니었잖아요. 얘는 뭐 not null.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값으로 수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다. 맞죠? 연락번호는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는 기본 키가 아닌 외래 키이므로 아까 폴링 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기본 키가 아니니까. 이거는 한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나와요.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필드와 계좌 테이블에서 계좌번호 필드는 무슨 키? 프라이머리 키. 방금 전에 이제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기본 키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not null
동일한 값을 입력할 수 없다. 왜? 기본 키니까. 또 갈까요?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 필드는 기본 키에 해당되지 않고 not null이 아니므로 비어있거나 그러니까 생략하거나 원하는 값으로 수정, 생략할 수 있다. 연락번호는 당연히 바뀔 수 있으니까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한 고객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당연한 거죠. 1대 M이었으니까 계좌 테이블에서 고객의 아이디는 당연히 중복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create table 명령입니다. alter table, alter 같은 경우는 테이블을 변경해 주는 명령어잖아요. alter table, 테이블의 정의를 변경할 때, alter할 때 사용하는 명령 alter table. 그래서 alter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add 또는 alter. 여기서 alter는 이제 modify 명령어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drop이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필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add는 더하다, 그러니까 필드 추가고, alter 또는 modify는 수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임이 크기를 변경할 때 쓰는 명령, drop이라는 거는 필드를 제거할 때 쓰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alter table 그래놓고 테이블명이 오는 거죠. 고객 테이블을 갖다 변경하겠다. 어떻게 변경하느냐? add 직장명, 캐릭터 20자리, 직장명이라는 필드를 추가하겠다. 20자리로 그 뜻이에요. 고객 테이블에 직장명 필드를 추가하겠다. 이때 추가열에는 not null 옵션은 못 쓴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고객 테이블을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alter 또는 modify 연락 번호를 변경하겠다. 어떻게? 캐릭터 20자리로 그 대신 not null이다. 그런 뜻이고. alter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서 연락번호 필드를 드랍하겠다. 뭐예요? 제거하겠다. 연락번호를 제거하겠다. 그게 바로 alter table 드랍이에요. 이번에는 드랍 테이블 뭐예요? 테이블을 제거할 때 쓰는 명령이잖아요. 테이블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 드랍 테이블. 근데 얘는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드랍 테이블 당연히 테이블명이 오는데 캐스케이드가 있고 리스트릭트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캐스케이드가 폭포란 뜻이 있어요. 작은 폭포. 우리가 폭포라는 건 뭐예요?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다 쓸어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 객체까지 모두 삭제, 쓸어가 버립니다. 캐스케이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 삭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 그러면 사전적인 의미가 통제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조하는 데이터 객체가 존재하면 제거하지 않아요. 통제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다. 참조하는 객체가 있으면 리스트릭트 요 차이점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드랍 테이블 고객 테이블을 드랍 제거하겠다. 근데 캐스케이드 싸구리 전부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을 제거하는데 참조하는 모든 데이터 객체까지 어떻게 하라? 모두 삭제하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캐스케이드 폭포라는 뜻이 있다. 특히 작은 폭포 전부 다 쓸어서 가버린다. 그래서 모두 삭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셀렉트 검색문 셀렉트가 이제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검색문 이렇게 아시면 돼요. 셀렉트는 이제 검색문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검색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얘는 기본적인 유형이 있어요. 셀렉트 그 다음에 이제 필드명이 오는 거고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 테이블명이 와요. 그 다음에 where where 어디에서 그러니까 조건이 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select from where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select from where select 다음에 필드명 from 다음에 테이블명 where 다음에 조건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SQL 명령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세미콜론 기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필드를 나열할 때는 당연히 콤마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 줄에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select all이라는 거는
모든 것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 검색하는 거고, 그 다음에 distinct가 무슨 뜻이 있냐면 명확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복된 애들은 제외해버려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distinct 그러면은 중복된 애들은 제거, 중복된 애들은 하나만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select 다음에 your list 결론적으로 필드명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뭐가 온다? 테이블 리스트, 테이블이 오는 거죠. select 다음에는 필드,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테이블,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는 조건이 옵니다. 조건. 그러니까 select from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where라는 건 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where. 그 다음에 group by라는 건 뭐냐면 부서별로, 뭐 학년별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놨을 때 group by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룹 바이에서 조건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떤 부서만 이런 식으로. 그때는 having을 씁니다. having.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where가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룹 바이일 경우에 조건을 줄 때는 having 명령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내겠죠? where하고 헷갈리니까. 그룹 바이 having. 얘네들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룹 바이 having, 그룹 바이 having.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토바이 ORDR 바이 순서에 의해서 뭐예요? 정렬입니다. 정렬. 오토바이. 정렬에 의해서 정렬하라. ASC 올라가는 순서, DSC 내려오는 순서, ASC 생략하면 ASC. 그래서 ASC는 오름차순, DSC는 내림차순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 검색인데, 기본 검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명함관리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개의 필드 중에서 성명, 회사명, 그 다음에 휴대폰 요 세 개의 필드만 검색해보자. 그러면 검색해보자. 무슨 명령어? select 맞죠? 그 다음에 명함관리 테이블, 그럼 from 다음에 명함관리 테이블 요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select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명, 회사명, 휴대폰 요거를 바로 여기다 그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명함관리 테이블 점 성명, 콤마, 명함관리 테이블 점 회사명, 명함관리 테이블 점 전화번호, select 다음에 검색, select 요거 그대로 표기해주고, 명함관리 테이블이니까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요렇게 SQL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 아랫부분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요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select 그 다음에 from 요걸 하셔야 돼요. 얘는 조건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where가 없다라는 거고. 보세요. 지금 명함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서 디자인 보기에 오게 되면 이 명함관리 테이블은 일련 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급,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이런 필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성명, 회사명, 휴대폰 요것만 검색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SQL 보기 select from 방금 전에 살펴본 그대로 SQL이 작성이 됐다라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요대로 우리가 XX 화면에서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요걸로 좀 보여드린 거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하는 것만 셀렉트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뭐냐면요,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이용하게 되면 모든 열을 불러내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select 명함관리 테이블 점 에스터리스크 요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요. 결론적으로 뭘 뜻한다? 모든 열. 마찬가지로 from 다음에 명함관리 테이블, 에스터리스크 신경 쓰셔야 되고, 바로 이제 모든 열 검색 바로 여기죠. 얘는 닫기로 하고, 모든 열이 다 검색이 됐잖아요. SQL 보기 마찬가지로 select 명함관리 테이블 점 별표 그다음에 from 당연히 명함관리 테이블 바로 이 부분이요. 에스터리스크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행 투플이라고 하잖아요. 투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명령어는 count입니다. count 가로 열고 별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행, 튜플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select count 별표 어디서? from 명함관리 테이블. 그러니까 명함관리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의 수를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결과가 9개가 나왔잖아요.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명함관리 테이블이 총 9명이잖아요. 그리고 행 튜플의 개수를 구하는 9명이 나왔죠. SQL 보기 select count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from 당연히 from 다음에는 명함관리 테이블 요렇게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거는 count 별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이번에는 중복되는 데이터 값을 제거하는 명령어인데 distinc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distinct는 사전적인 의미가 뚜렷한, 뚜렷이 다른, 별개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되는 값을 제거해버립니다. distinct 시험 문제 잘 나와요. distinct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elect 그 다음에 distinct 명령어를 쓴 거잖아요. distinct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가 비어서 나오는 거죠. distinct 그리고 나서 명함관리 테이블 중복점 성명 그러니까 성명을 갖다가 distinct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라. 그 다음에 from 명함관리 테이블 중복 명함관리 테이블 중복이라는 테이블로부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명에 중복된 값이 없게끔 검색할 때 그래서 중복된 값이 없게 무슨 명령? distinct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복값 표시 테이블을 열게 되면 구승원, 이상영, 지유한, 이선훈, 김기춘, 최곤일 쭉 내려가는데 지금 어디가 겹치냐면 여기 지금 이상영, 지유한, 이선훈 여기요.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됐어요. 그쵸? 총 12명 중에 요 3명의 이름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복값을 제거, distinct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명 중복된 이름 이상영, 이선훈, 지유한 없어졌어요. distinct 명령어에 의해서. 그러면 얘 SQL 보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distinct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select distinct from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엑세스에서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저희 교재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건데 select 거듭 강조해드리는 것 distinct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조건에 의한 검색인데요. where 기억나시죠? 조건에 의한 검색. 조건이 있을 때는 where를 써라 라는 건데 지금 인사 테이블로부터 그럼 from 인사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 그럼 에스터리스크 별표 맞죠? 셀렉트 별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 홍보부 조건이잖아요. where 부서명은 홍보부 이렇게요. 이게 바로 where예요. where. 중요합니다. 그러면 홍보부에 해당되는 경우만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인사 테이블에서 from 인사 나이가 30 이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크거나 같다. 절대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 안 써요. 쉬우니까 이상이라는 걸 쓰는 거죠. 크거나 같다 3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명 부서 나이를 검색 select 성명 부서 나이가 30이니까 where 나이가 30 이상 그 다음에 인사 테이블이니까 from 인사 select 성명 부서 나이 from 인사 그죠? 그 다음에 where 나이가 30 이상 요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where 조건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이상을 의미한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미 엑셀에서 크거나 같다 이상 이거는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 나이가 30 이상인
데이터가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오토바이 정렬이잖아요. 순서에 의한 검색. 오토바이 인사 테이블에서 그럼 from 인사 나이어를 내림차순 그러면 DSC 정렬 오토바이 모든 데이터 검색 에스터리스크 셀렉트 별표 from 인사 오토바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정렬이니까 오토바이 나이 내림차순 나이 한 칸 띄고 DSC 요렇게요.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요렇게 정렬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DSC 내림차순.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생략할 수 없음. 생략하면 뭐예요? ASC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인사 테이블에서 from 인사 급여가 얼마예요?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where 급여 300 이상.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직원에 대한 입사일의 오름차순 뭐예요? ASC. 근데 생략 가능하니까 오토바이 입사일 ASC 생략했잖아요. 생략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입사일이 오름차순 그러면서 같은 입사일에 대해서 나이의 내림차순 그럼 뭐예요? 나이 DSC 이렇게 해요. 직원의 성명급여 입사 나이를 검색 셀렉트 성명급여 입사 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셀렉트 성명급여 입사일 나이 그 다음에 from 인사 됐네요. 요렇게 SQL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식을 이용한 쿼리 인사 테이블에서 from 인사 테이블에서 급여의 10%를 보너스로 계산해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한다. 그러면 셀렉트 성명 급여 입사일 나이 그래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급여의 10%를 보너스로 계산하는 식이 급여 곱하기 0.1 요러면 돼요. 급여 곱하기 0.1 그러면 10% 계산해요. 그래 놓고 바로 이 부분 보너스로 계산한다. as 보너스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as 보너스 급여 곱하기 0.1 10% 한 거를 갖다가 어떠한 이름으로 as 뭐뭐로서 as 보너스라는 이름으로서 별명을 주는 거예요. 별명. 그래서 as라는 명령문은 필드나 테이블의 이름을 별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지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as예요. 그럼 여기 지금 급여를 갖다가 10% 한 다음에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s 보너스 명령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as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됩니다. 네,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